여의도미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필입니다.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또 패권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엄연한 또 사실이고. 근데 중국이 아시아에서는 굉장한 좀 힘을 많이 투사를 하고 있잖아요. 국력을 투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만족을 하지 못하고 왜 미국과 계속 경쟁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국은 어쩔 수가 없어. 그 얘기를 좀 해줄게. 2등은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그게 전 세계 2등도 실제 아니었기 때문이야. 그래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2등이라도 해보자. 그리고 2등이라도 유지해보자. 이걸 하기 위한 처절한 발버둥을 하다가 뭐 안보 쪽이나 국방 쪽 전문가들에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안보 딜레마라는 게 있어. 안보 딜레마. 글로 빠져버린 상황이야. 이게 좀 설명을 해줄게. 중국이 딱 봐도 누가 봐도 G2라고들 우리가 그러잖아. 네, 그렇죠. 왜냐하면 세계 그 경제 규모 1등? 미국, 2등? 중국. 그렇지. 바로 그러다 보니까 양강구도 맞고 그리고 적지 않은 부분에서 이미 뭐 시장 영향력도 많은 요인으로 뭐든지 간에 그게 1, 2등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뭐 이렇게 안절부절해서 이렇게 스스로 화를 만들었느냐. 그 이유가 있었어. 중국의 통계를 자세히 보면 이게 2등이 아니야. 자, 무슨 소리인지 설명해 줄게. 자,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또 갈등 중에 하나잖아. 네.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돈 많이 벌어간다. 요즘에 또 관세 이슈도 있고. 그렇지. 네.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오늘은 중국 입장일 수도 있어. 근데 우리가 양쪽 의견을 다 들어봐야 되는 거니까 우리 사람 억울하다 해 이거야. 왜 우리가 2등이냐는 거지. 이게 통계만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게 실상이 아니라는 거야. 자, 봐봐.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이 많이 되는 대표적인 품목들 중에는 아이폰도 있어. 그렇죠. 공장이. 팍스콘에서 만들어서 미국을 보내잖아. 그러면 이거는 이 수출 성과는 중국의 성과로 봐야 되는 거야? 미국의 성과인데 수치만 중국에 찍힌 거야. 뭔 소리지? 이제 대충 감이 그렇죠. 오지? 그렇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건들 중에는 또 한동안에는 HP가 엄청 많았어. HP. 느낌 오지? 휴대패커드. 미국인들이 쓰고 있는 집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프린터인 HP가 공장이 중국에 있었거든. 그렇죠. 그러면 아니 이게 우리의 역량이 맞냐고요? 우리의 성과가 맞냐고요? 이 고민이 드는 거잖아. 그렇죠. 그리고 중국에서 미국에 반도체 많이 팔았다고 하는데 뚜껑 열어봤더니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과 SK 하이닉스 공장에서 만들어서 갖다 판 거야. 그렇죠. 그러면 실제 중국인들이 미국에 갖다 판 물건들은 뭐냐 봤더니 진짜 온전히 자신들이 만들어서 갖다 판 거. 뭐 바게스, 그러니까 뭐 슬리퍼, 솔. 그 테무에서 파는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테무, 알리페이. 그래, 알리페이가 맞아. 아니라 이제 알리익스프레스. 알리익스프레스가 파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우리 다이소나 천원마트 가면 파는 거 있잖아. 야, 너 거기 가서 비누 그 받침대 같은 거 하나 사와라. 할 때 그거 사온다든가. 그렇죠. 아니면 칫솔통 하나 사와. 이런 거. 다 중국 거지.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 짜친 거, 그게 얼마라고요. 이 소리 나오잖아. 중국에서 미국에 노트북 많이 팔았다, 무슨 전자기기 많이 팔았다, 반도체 많이 팔았다, 뭐 많이 팔았다 하는데 그거 다 뚜껑 열어봤더니 니들 다국적 기업들이, 선진국 기업들이 야, 중국에서 만드는 게 싸 해서 공장 다 들여와서 여기서 공장 지었고 그래서 니들 기술로 니들 브랜드로 만들어다가 갖다 다시 판 건데 그런데 우리가 2등이라고 자화자찬을 하라는 말씀입니까? 이게 중국의 입장이었던 거야. 감오지. 그럼 이 상황이 만약에 계속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역사에서 봤어. 중국이 저러다가 인건비가 살짝 어느 임계점 이상이 올라가잖아. 그렇죠. 2만 불 이상 올라가잖아. 그럼 공장들 다 떠나. 더 싼 데로 빠져나가죠. 다 빠져나가거든. 그리고 안 빠져나가려면 계속 이 악순환의 고래 머물러 있어요. 저렴한 인건비 유지돼야 되는 거죠. 되는 거죠. 그리고 저렴한 임대료, 지대 이런 게 유지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런 대표적인 국가들이 라틴 아메리카거든.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나왔던 이론이 뭐냐면 종속 이론이잖아. 종속 이론. 우리 라틴 아메리카는 유럽계 자본과 미국계 자본에 종속되어 있는 구조에서 탈피를 못한다. 이걸 탈피하려자니 우리 모두의 일자리가 없어지고 안 탈피하자니 이거 그냥 그럼 종속된 상태로 유지돼야 그렇지 되는 유지돼야 되고 내 인건비는 절대 더 의미 있는 수준으로 올라가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 국민 소득도 올라가서도 안 되고 이게 이제 종속 이론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이 맥락이 있지만 그런 맥락에서 라틴 아메리카가 지금도 계속 저렇게 허우적거리는 게 그런 거다라는 거거든. 실제 라틴 아메리카에 웬만한 금융에서 나가보면 다 유럽계이고 다 그래.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중국 입장에선 자꾸 인건비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도 이제 조금 캐파가 약간 생겼고, 시장 규모도 생겼고, 그러면 우리도 어느 선에선 이 종속된 구조에서 벗어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 타이밍을 보고 있었는데, 그때 타이밍이 생긴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지금이다. 미국 봤더니 힘 빠진 것 같아. 미국의 금융 자본이 추풍 낙엽처럼 망하고 있어. 야, 그럼 쟤네 이제 외국에 대응도 잘 못하고 투자도 잘 못하고 우리는 저 투자에 의존해서 또 빌붙어서 좀 더 발전해볼까 했는데 나올 것도 없어 보인다 야 이런 생각도 한 거지. 그리고 이제 지금 글로벌 위기 터지니까 전 세계 국가들이 미국에게는 뭐 나올 거 없다고 생각해서 우리만 쳐다보고 있어. 근데 우리가 그동안 돈 번 것도 좀 있고 우리가 진짜 경제 규모도 큰 건 또 사실이니까 야 우리가 목소리 좀 내자 해서 그때부터 중국몽 그렇죠. 우리의 꿈을 실현해 보자. 이제 이게 맞물려서 등장한 거야. 저는 중국한테 정말 고마운 게 하나 있어요. 뭔데? 그때 발톱을 드러내준 거. 그게 고마워요. 그때 안 들어주냈으면? 알게 모르게 더 성장한 상태에서 더 버거웠겠죠.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맞아. 그래서 그 당시 중국이 드디어 우리는 그러면 이 종속된 구조에서 벗어나는 걸 해보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한 거야. 근데 그 직전의 상황이 어떠냐 하면 중국에서 미국과 유럽으로 판매되는 고부가가치 제품의 90%는 중국 내 다국적 기업들의 제품이 차지하고 있어. 고부가가치. 근데 저부가가치 같은 경우는 60%가 온전히 중국산이야. 그래서 그 생산 거점이 중국에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인들이 그 과정에서 이것저것 배운 것도 많이 있겠지.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노하우와 그런 어떤 역량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자체적으로 가보자라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야.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네. 딱 그러고 났더니 미국이 딱 봤더니 이것들 봐라. 얘네들이 이제 딴 주머니를 차려고 하고 얼추 뭐 따라하고 있어 이거.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미국을 넘어서려고 하네라고 하면서 계속 모니터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미국도 워낙 많은 기업들은 또 미국 기업들은 우리 같은 오너 형태가 아니라 그 뭐라고 해야 돼 계약된 전문 경영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 임기 2년 동안 3년 동안 성과를 내야 돼. 근데 성과를 낼 때 제일 좋은 게 싸게 파는 거잖아. 그렇죠. 기술이 부가가치를 창출하긴 하지만 그거 기술 개발하는 데는 몇 년 걸리고 지금 당장 성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다. 거시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중국 의존도를 미국 기업들이 단기간에 뭐 이렇게 혁파하려고 하질 않았어. 그래서 그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언제까지 계속 증가만 됐냐 하면 2015년으로 기억하는데 제조 2025, 제조 2025 한다면서 본인들이 이제 독자적인 제조 강국이 되겠다라고 선언한 그 뒤에 훨씬 더 눌러야 되는데도 계속 올라가는 거야. 중국 의존도가.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그렇게 중국을 못 살게 굴었잖아. 그런데 중국으로부터 수입해 오는 금액은 더 늘었고 그리고 수출 금액은 얼마 안 늘었어. 중국에 수출하는 금액은. 그러니까 트럼프 1기도 보면 이게 성공했다고 보기엔 애매한 거야. 물론 더 가파르게 늘어났을 걸 막았다고 할 수는 있겠지. 그리고 바이든 때 성공했느냐? 바이든 때 또 결정타가 있었어. 뭐냐면 코로나야. 코로나가 딱 터졌어. 그래가지고 제일 큰 문제가 됐던 게 이 보건, 위생 쪽이야.
미국 국민들에게 마스크를 이제 저렴하게 생산해서 나눠줘야 되잖아. 근데 전 세계에서 위생 보건용 이 나름대로 관리되어 있는 마스크, 그냥 헝겊 마스크 말고 관리되어 있는 마스크를 제일 많이 생산하는 첫 번째 회사가 3M이야. 3M. 그리고 두 번째 회사가 내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허니월인가 그럴 거야. 그게 1, 2등인데 그 1, 2등이 전부 다 미국계 회사거든. 그래서 우리는 뭐 마스크 많잖아 했더니 그 두 회사 찾아와서 한다는 소리가 저희요. 근데 마스크 공장이 공장이 왜? 그게 중국에 있어요. 야. 그게 중국에 있어? 그런데 또 난감했겠다. 난감하지.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지난번에 퇴임하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관세 온팡 때려놔서 그 마스크가 싸질 않아요. 들어오려면은 또 관세 내야 되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또 관세 더 부과하신다고 지금 저한테 그러셨지 않았어요? 지지난주에 세미나 할 때? 그럴 계획이었는데, 그럼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이든 때 보건 의료 쪽은 중국의 관세를 철폐했어. 중국에서 그걸 싸게 들여와야 되는 보건 의료 용품들이 너무 많다는 걸 확인한 거야. 코로나 때 특히. 그래서 또 바이든 때 대중국 의존도가 미국이 더 높아진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트럼프 도래하기 전까지 중국은 이미 칼을 뽑아서 우리는 종속 이론에서 탈피하기 위한 독자 노선 가겠다라고 했지만 미국이 그걸 막아오는데 성공했다라는 명명백백한 시그널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이 이걸 딱 기치를 내걸고 중국 기업들에게 자 이제 니네가 독자 브랜드 만들고 아니면 독자 브랜드 괜찮은 걸 통으로 사와서 중국화 하려면 해도 되고 기술 개발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애들 적극 밀어줄게 했어. 그래서 글로벌 금융위기 뒤만 하더라도 중국에 돈 좀 있었거든. 그리고 제조 2025 얘기하는 2015년도에도 돈 좀 있었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중국이 뭔가 대대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의욕이 있었는데 오라 가만히 봤더니 중국의 국영기업 또는 국영기업이 상당 부분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형 기업들 적극적인 R&D를 안 해요. 그리고 원천 기술 확보하려고 안 하고. 보조금만 타먹는 거죠. 뭐. 보조금은 그냥 뭐 하는 척해서 타먹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타먹는 거라고 하는 게 맞겠네. 뭔가 얘네들이 진짜 악에 받쳐서 성과를 내려는 그런 진취적인 모습이 안 보여. 무슨 소리다? 중남미랑 똑같은 모습이 확인된 거야. 너 생각을 해봐. 사람은 누구나 똑같아. 열심히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 솔직히. 주말에 집에서 놀고 싶고 퇴근하면 친구들이랑 뭐 예를 들어서 야구 보러 잠실 경기장을 가거나 여자친구랑 놀러 가고 싶거나 놀고 있어도 놀고 싶잖아요. 놀고 있어도 놀고 싶어. 그런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 그런데 중국 잘 돌아가잖아. 아니 외국 기업들이 돈다발 들고 와서 물건 좀 만들어 달라. 요대로만 만들면 돼. 이것만 하면 되는 거죠. 일하기 편하다고. 지시 내려주고 지시대로만 하면 편해. 그런데 중국은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 꼴이 난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많은 사형 기업도 그렇고 국영 기업도 진정하게 얘네가 악에 받쳐서 R&D에서 성과 내려는 모습이 잘 안 보이는 거야. 계속 다국적 기업에 의존하는 것만 하고. 그러니까 지시만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스스로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국 기업들에게 정부가 칼을 빼드는 것도 있어. 그게 바로 그 뒤가 당정 자본주의라고 불러. 당정 자본주의. 당에서 사형 기업에 직접 조직 구성원의 일부로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의 일부 부서가 공산당에서 나와 있는 사람들이 꽤 높은 부서장들로 거기 모여 있어. 알리바바 사무실 가보면 저쪽은 뭐예요? 저희 공산당에서 나와 계신 분들 계십니다. 저희 회의 때도 다 들어오세요. 이런 거고. 텐센트도 그렇고. 아니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려면 당근으로 어떤 동기부여로 움직이게 해서 내가 스스로 열심히 하게끔 해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중국은 항상 마인드가 뭔가 통제하고 채찍질하고 이런 걸로 성과를 내려고 한다는 게 좀 웃음이 나오는 포인트네요. 너 중고등학교 때 알아서 스스로 공부했어?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그때는 뭐 그 어떤 뭐랄까 동기부여라는 게 좀 약했죠. 예. 뭐 그렇다 치고 예. 그러면 지금은 스스로 알아서 밤을 새면서 일해? 그렇죠. 예, 그렇죠. 나도 그렇고 예, 예. 나도 그렇고 자 바로 그래서 어찌 보면 중국도 우리나라 벤치마킹인지도 몰라. 관주도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예. 정 회장 들어오라고 해. 이 회장 들어오라고 해. 어. 조선소 어떻게 돼가? 내가 차원까지 얻어줬고 예. 공사 상황이 이게 뭐야? 어. 그때 예를 들어서 일정을 못 맞춘다? 아니면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기대하고 있는 성과를 못 낸다? 세컨 찬스 없어. 그렇죠. 그때도 시어머니가 있었던 거야. 노골적으로 말하면.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이거 안 되겠네. 얘네들이 벌써 이런 소리 하잖아. 배때기에 기름이 찼구만. 아, 그렇죠. 그리고 사실 중국의 이런 어떤 뭐랄까 테크 기업들이나 글로벌 기업들과 그때 49%대 51%는 합작해서 네. 하도록 다 해줬잖아. 네. 그러니 얼마나 거들먹거리고 다니기 쉽겠어. 그리고 중국인의 아주 고질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사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이야. 상상 이상이죠. 이 중국의 사치라는 건 이건 그 극에 달한 사치야. 이게 그 유교 문화권의 체면 문화하고도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벌써 지네들이 뭐쯤 된 줄 알고 이러는데 라는 생각도 내부에 있었던 거야. 그래서 당이 직접 가서 진핑이 형한테 이런 거지. 진핑이 형, 너 누구냐? 저 텐센트 나와 있는 누구야? 웬일이야? 텐센트 애들이 일을 안 하네. 알았어, 이 새끼 하면서 불러들여서 니네 일해? 이런 거야. 뭐 세무조사 뭐 맛 좀 볼려면 몇 명 또 감옥 들어가고 해야지 정신을 차리나 이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은 국영기업도 그렇고 사형기업도 부정부패가 많아. 네, 그렇죠. 납품하고 싶어? 주머니 이거 있잖아. 그래서 중국 인민들이 지금 양극화 때문에 불평불만이 극에 달하있는데 그 양극화를 해소해 줄 자신은 없는 거야. 참 이것도 우리에게 시사점이 크지. 그렇죠.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양극화 해결에 자신이 없어 해.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양극화가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체제?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우리보다 더 심하고. 원래 지상 낙원이잖아요.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우리보다 더 심한데 네. 그러다 보니 이들을 다독거리는 방법은 네가 지금 이런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는 네 잘못이 아니라 부정부패 때문에 너는 사회에 피해본 거야. 그러면 마음이 한결 편해지잖아. 예, 그렇죠. 그리고 실제 그런 면도 있고. 예. 그래서 부정부패자들을 지금 엄단하고 척결하는 기능도 거기 가 있는 걔네들이 그걸 하고 있고. 예. 세 번째, 그렇게 해서 얻은 폭리, 그 폭리를 일부 사회 환원해라. 기부를 독려하는 거야. 이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당정 자본주의가 들어간 가장 큰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잘 보도 안 하지만 시어머니 역할인 거야. 그 대표적으로 중국에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화웨이잖아. 네, 화해. 그냥 사무실 옆에 라꾸라꾸 다 있어. 그냥 의자 옆에 라꾸라꾸가 하나씩 다 있어. 그래서 자고 일어나서 또 하고 자고 일어나서 또 하는 거야. 그렇게 글로벌 기업이 스타트업처럼 일해. 물론 그걸 지향하자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예. 우리나라는 국민 소득이나 의식 수준이 그건 이미 넘어선 나라라서 그렇게 일을 다시 시킨다 해도 할 사람도 별로 없어. 자, 그런데 하여튼 중국은 지금 예전 우리 80년대, 90년대 같은 느낌이 아직 있는 거잖아. 예, 그렇죠. 뭐 만불 때 초반이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게 방금 말한 것처럼 시어머니 같은 역할을 만들어낸 거야. 니네 안 하네. 그럼 우리 이 사업권도 화해 줘. 니네 안 하네. 야, 전기차도 하이 하라고 그래. 야, 니네 안 하네. 야, 휴대폰도 하이 만들라고 그래. 뭐 이런 식인 거야. 누구에게 기회를 줘야 되는지 확인까지 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더 주자라는 것도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돌아와서 중국은 지금 이 꼴을 만들어가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대로 있다가는 종속된다라고 생각한 그런 내부적인 판단이 꽤 있어. 이거는 중국의 나름대로 일정 수준 이상의 그 보직을 가지고 있는 정이나 당에서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면 다 얘기를 해. 우리가 싸우려고 한 게 아니라 종속돼서 주저앉아야 될 수는 없잖아요. 그걸 아는 거야. 이건 물론 철저히 중국 입장입니다. 그 사람들은 당연히 중국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동의 안 할 거 있으면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은 왜 했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우리도 이해를 하면서 대응도 하고 할 거 아니야. 자,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여기서부터 딜레마인 거지. 그러려고 했더니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선 그러니까 네 얘기는 우리 밑에 있는 게 아니라 HP 물건 만들어주고 애플 물건 만들어주고 테슬라 물건 만들어주는 데서 만족할 게 아니라 제2의 중국판 테슬라 만들고 그렇죠. 제2의 중국판 애플 만들고 하겠다는 거잖아. 오케이 알았어. 너도 그럼 한번 고생 좀 해봐. 이렇게 됐고 그래서 미국이 자신들을 누르기 시작했고 그럼 그 누르는 걸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과는 다른 노선인 민주화된 경제 시스템, 시장 경제 시스템 그거 아닌 당정 자본주의라는 중국식 사회주의를 추진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게 체제 경쟁으로도 또 바뀌었고 이념 경쟁으로도 바뀌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계속 또 더 갈등의 골이 생기고 그렇죠. 그게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죠. 그게 안보 딜레마, 경제 딜레마라는 거예요. 해결하려고 치고 나갔는데 이걸 더 가중시키고 더 악화시키고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상황은 어찌 보면 중국의 이런 특수한 입장이 만들어낸 딜레마로 인해서 더 악화일로를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 그럼 결국 언제 끝나는 거야? 둘 중에 하나 이거 지금 멸망전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 뭐 잘못돼야지 끝날 것 같은데. 일본처럼 확실히 고개 숙이면 끝나는 거야. 네 맞아요. 일본은 미국이 뭐 해달라고 하는 건 거의 100% 해주잖아. 진짜. 뭐 옥수수도 사주고. 옥수수 사주고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할 건데 돈 좀 내 하면 손정이랑 일본 총리가 달려가서 돈 내고 뭐 그 다음에 골프 접대도 하고. 맞아. 그렇게 하면 그럼 끝나는 거야. 반대로 정말 그 완전히 순위가 바뀌어서 미국이 이제 중국을 못 따라간다 해버리면 그럼 그것도 또 끝날 수가 있는 거지. 지금 하여튼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요 중국의 종속 이론, 이 위기 때문에 시작된 이거 여기에서 지금 중국으로 성과를 내고 있느냐 못 내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렇죠. 만약에 중국이 성과를 잘 내고 있으면 우리는 또 그쪽 가르마 쪽에 손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뭐 그 둘이 패권 경쟁을 하는 거를 막 이렇게 편안하게 팝콘 먹으면서 보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맞아. 우리도 굉장히 지금 국가의 전망이 달려 있는. 맞아. 그러면 중국이 상황인데.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건데 그게 뭐냐면 다음 시간에.